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 세무직 준비생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훈엽 세무사예요. 그래서 우리 또 1년 과정이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합격을 단기에 할 수 있는지, 바로 우리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잖아요. 그 1년 커리큘럼 영상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또 시작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구급 시험 제도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국영사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세무직은 전문 어떤 과목이라고 이제 불리는 세법 회계, 저는 이 세법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구급은 20문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험 시간은 100분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뭐 20분씩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보시면은 이게 20분 만에 사실 푸시는 게 아니라, 영어, 뭐 국어 이런 거는 한 20분 걸려도 국사 세법은 좀 빨리 푸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세무직은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시간을 굉장히 좀 잡아먹기 때문에 요거는 한 25분에서 뭐 많게는 30분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좀 알맞는 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7급 과목으로 가보시면요, 우리 7급 분들은 이제 피셋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등을 통해서 우리 작년 기준으로는요, 요게 이제 25문제씩 그럼 4점으로 한 과목당 100점이잖아요. 한 60점 후반 정도, 60점 중후반 정도를 맞추면 우리 세무직 분들은 1차 피셋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2차 저희 세법이 두 번째 피셋을 통과한 합격생분들 사이에서 다시 이제 전문 과목으로서 우리 7급은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큰 연간 로드맵을 한번 볼게요. 우리 연간 로드맵에서 7월부터 우리 가장 중요한 반이죠. 기본 강의라고 해가지고 세법 이론을 일단 정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이론 강의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책에 이제 최근 5개년 정도의 주요 문제들을 좀 실어놨어요. 그래, 작년까지는 제가 문제집을 따로 좀 이제 구매했었는데, 책을 개정 세법이 많은 해에는 두 번이나 책을 구매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 잘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중요한 주제들을 기본서에 넣어놓고, 이제 최근 개정까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두 번째 문제집을 이제 출간을 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 기본서 안에 문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양 사이드에 OX 또 지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풀이를 하는 효과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 2달에서 4달 정도를 이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라고 해서 내용을 습득할 거고요. 문제도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 세법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꼭 병행한다는 거 일단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풀이라고 사실 나와 있지만, 우리 세법이나 회계 같은 좀 낯선 과목들은 한번 이론 수업으로는 문제풀이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이론 강의를 요약식으로 해주는데, 사실 요약이기보다는 거의 다 똑같이 해줘요. 다만 우리 두 번째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속도감이 빠르고 좀 부수적인, 흔히 말하는 조금 지엽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쳐내면서 이론 강의를 진행한 뒤에 이제 기본반에서 안 풀었던 문제, 그래서 뭐 5개년치만 풀었다면 이제는 10개년치 풀이와 더불어서 공무원 시험과 가장 유사한 뭐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사 시험 쪽에 어떤 말문제 위주의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초시생이라면 필수 과정으로서 걷는 사실 이론 강의가 최소 2회도 정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뭔가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 이제 뭔가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기본 심화만 듣기에는
너무 이제 좀 내용이 처음에는 어렵고 이 세법이라는 과목은 특히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유기적인 연관성, 연계성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뒤의 내용을 좀 알아야지만 이게 이해되는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해되는 시점은 2회 독재, 두 번째 문제풀이 할 때 이론 강의를 들을 때가 뭔가 잘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시생이시라면은 반드시 요 문제풀이 강의를 필수 코스로 좀 생각하시고, 혹시 내가 작년에 세법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세무직 시험에서 좀 아쉽게 뭐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기본 강의 또는 문제풀이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고 아니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뭐 둘 다 들으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점수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의 부족한 과목을 좀 더 채워 넣으시면서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재시생 분들이라면은 문제풀이만 들으셔도 될 정도로 이론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요약 강의와 문제풀이요. 사실 요약 강의와 문제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부터는 이제 공무원 시험의 마지막 최종 관문이 시간 안에 정확히 푸는 훈련이요. 우리가 이제 이론은 숙지가 되었더라도 이거를 천천히 푸는 것과 어떤 타이트한 압박 속에서 푸는 것이 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100분을 재고 푸는 걸 처음 해봤다면 생각보다 이게 떨리고 막 시간 말리고 막 이거는 너무 제껴 써야 되는데 계속 풀다가 막 5분 걸리고 이러면서 막 한 과목을 못 풀었어요. 선생님 저 막 한 과목은 막 과락 났어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초시생이라면은 이 훈련을 꽤 하셔야 돼요. 꽤. 그게 일명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문제들과 당연히 새로운 문제들로 모두 구성한 책이 또 있고요. 요거 20문제, 7급은 25문제를 시간 재고 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간 재고 탁탁탁 푸는 훈련을 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틀리는구나, 이렇게 보면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의 시험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시면서 이때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개정사법이 들어가요. 우리 매년 세법이 개정되는 그 시점이 2월달쯤에 2월달, 좀 빠르면 1월이요. 그럼 이제 개정세법 중에 수험 목적 적합한 내용들만 제가 간추려서 이제 무료 특강으로 개정세법을 진행하는 시점이 참고로 이제 2월이요. 개정이 뭐 통과되기 전에는, 통과가 안 되면은 이거 우리가 배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개정안이다. 근데 개정세법 때 확실히 이제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또 디테일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알려드리고 이제 2월쯤에 확실히 확정된 다음에 이제 개정세법을 무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세무직이라면 반드시 필수 코스인 게, 올해 2월에 개정됐잖아요. 4월 시험에, 국가직 시험이 보통 4월인데 아니면 뭐 늦어도 5월 초 개정세법이 최소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워낙 커트라인이 실력 이게 비슷비슷하게 판가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개정세법이 또 많게 나온 해에는 뭐 2문제, 3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정세법은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세무직분들. 그리고 이때 상속증여세법 특강이라는 것도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상속증여세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어떨 때는 허무하게도 안 나온 적도 꽤 있어요. 이게 안 나오거나 한 문제가 나오는 주제인데, 이거를 우리 기본 강의부터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상속증여세법은 딱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서 요런 막판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들 까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한 문제를 맞추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무직 분들도 지방직 세무직을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 지방직 세무직 분들은 이제 국가직 시험 끝난 분들이랑 같이 또 이때 개정세법까지 반영을 해야 돼가지고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올라가 있는 올해 촬영한 23년도 강의를 들으셔야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커리큘럼이 알고 싶은 분들은 국가직 시험 끝나고 거의 일주일 뒤에 바로 지방직 이제 개강이 열려요. 이때는 시간이 없어요. 2달밖에 시간이 없죠. 6월에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 때 문제풀이를 같이 해버려요. 그냥
그냥 왜냐면 지방세법은 국가직보다 양이 한 반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양이 굉장히 적고요. 심지어 이제 국가직에서 배운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들은 분들은 한 50% 정도 내용을 좀 알고 들으신 느낌이 있고, 지방직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인터넷으로 미리 들으면서 미리 숙지를 하신 뒤 이때 개정세법과 더불어서 공강의 때 그냥 모든 걸 그냥 올인원 패스식으로 개정, 기본 이론, 문풀을 빨리 그냥 2달 안에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고요. 생각보다 이 지방세법은 좀 양이 좀 적고 국가직 시험보다는 좀 쉬운 편이지만 올해는 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뭐 충분히 이렇게 2달 시간에서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국가직은 양이 좀 상당하고요. 특히 이제 법인세, 소득세라는 엄청 이제 무서운 세법들이 시험 범위에 출제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점수를 획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설명에 들어가면요, 우리 기본 심화 때는요, 이제 문제집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게끔, 이제 기본서 안에 문제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저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풀이가 기출문제가 한 5개년치 정도를 이제 풀 거고요. 두 번째, 객관식반에서는 이제 기본 이론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책을 유지하되, 새로운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 요건 이제 개정세법을 최대한 그때 책 쓸 때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책은 2024년 책을 쓸 거예요. 2023년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 전까지 쭉 유지하시되, 혹시 개정이 좀 많이 안 일어났다면은 그냥 개정세법만 반영해야지 라고 하시고, 개정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웬만하면 또 저도 뭐 책을 제가 강매하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웬만하면은 세법책은 개정이 매년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더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서는 추가적인 내용만 넣으시는 게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가 동형 모의고사랑 요 이제 자료는 또 새로운 그때 막 출제되는 요 23, 24 사이에 계속 출제되는 세법 타시험 기출문제들을 풀이할 거예요. 뭐 세무사회계사, 관세사, 뭐 공인중개사에서의 세법들, 뭐 요런 것들, 경찰 간부 시험도 있어요. 뭐 요런 데서의 문제들이 아예 똑같이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막 이해를 못했어도 풀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알아. 한 문제를 그냥 꽁으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판에 정리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타시험 문제들은 제가 프린트해서 또 동영상 보시는 분은 다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반드시 풀어보는 게 좋아요. 효율성이 좋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중요한 이제 우리 세법 출제 경향을 좀 보시면요. 일단 우리 모든 세금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세법은 공무원 세법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구급분들 보시면 국기국징법이라고 불리는 세목이 6문제가 출제되는데, 국기법이 4문제, 국징이 2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국징법은 내용이 쉽고요. 양도 적고요.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대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은 사실 많게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수치기보다는 매년 한두 문제가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문제인데 6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20문제 중에 6문제면은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다루고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높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좀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할 만한 주제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여기가 난이도 상이에요, 상. 뭐 굳이 따지자면 부가가치세는 난이도가 한 중상이라면 법소가 이제 그때 거의 그냥 지옥이야. 거의 무슨 뭐 우리 뭐 혹한기 훈련 뭐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이제 수험생이 저 세법 선생님 저 위험한데요. 지금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중간에 막 토하고 막 약간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정도로 요쪽에 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면서 2회독, 3회독 이런 회독을 거치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절대로 이거는 1회독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인 모든 합격생분들도 다 울면서 막 처음에 소득세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이 이거 맞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신 공무원 세법이 좀 걸맞게 이렇게 잘 또 간추리고 요리조리 잘 이렇게 압축하면 할만해. 우리 다 1년 만에 합격한 상담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많죠.
우리 다 선배님들이 다 1년 만에 합격하신 여러분들의 합격생분들이 울지만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처음에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건 쉽진 않다. 처음에 쉽지 않다. 상속증여세는 우리 이게 작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짠 건데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지만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소부를 얼마만큼 잘하냐. 왜 국기국징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요. 우리 수험상, 수험 목적상 다들 잘한다. 네, 법수부는 꽤 변별력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세법이 되는 거고요. 7급 분들은 국기법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사실 국세기법이 세법의 뼈대고 모든 세법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규정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국세기법부터 배우는데 이 내용이 사실 막상 심오하게 다루면 가장 어려운 세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험 목적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7급 분들은 오히려 이제 국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나쁘지 않고요. 이 법서부도 9급보다는 한두 문제가 좀 더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법인세에서 많이 나오면 수험생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참고로 상증세는 똑같이 0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25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일단 우리 공무원세법 아직까지는요 계산 문제가 좀 아예 9급분들은 작년 기준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너무 허무하게도 계산 문제 저는 이제 대비를 꽤 많이 하려고 하는데 9급분들은 작년 기준 한 문제도 안 나왔지만 또 나왔을 때는 2개에서 3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산 문제가 다행히 저희 계산기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진 않고요. 정말 어떤 그냥 금액을 막 세금을 직접 계산해라 이런 느낌은 절대 출제할 수가 없고 어떤 그냥 더하기 뺄셈 숫자가 들어가서 뭔가 판단을 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말 문제라는 건데요.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그게 거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 시험들은 법문구 위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교수님께서 이 법문구를 활용하고 응용해서 지문을 구성하지만 그건 정말 가끔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법과목 공부하신 분들은 법문구를 거의 그대로 외우다시피 보는 게 점수는 더 잘 맞아요. 선생님 법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시험에 합격하려면 법문구를 눈에 익어놔야 돼요. 법문구. 우리가 그냥 단순히 쉬운 막 요약서로 그냥 키워드로 착착착 보기에는 실제 법문구를 봤을 때 이게 이 소리였나? 이게 내가 알던 지문인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차라리 모르는데 이거 법조문이야.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야. 이거는 틀린 지문이야. 적어도 후자의 방식을 했을 때가 점수는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 없이 법문구를 외우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요. 내용 이해도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는 식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참고로. 일단 출제 경향은 법문구가 거의 그대로 출제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기존 기출문제가 재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은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나오는 확률은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 세법 주제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매년 막 새로운 주제들이 출제되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경정청구란 제도가 많이 나와요. 그럼 경정청구가 조금 지문이 바뀌어서 또 나오고 또 그 다음에도 새로운 지문과 기존 기출문제가 섞여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기존 기출을 그냥 외우면 되겠네? 절대 안 돼요. 그거 50점 맞아요. 50점. 50점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나왔던 주제가 자주 나오지 지문은 변형돼서 출제가 돼요. 변형돼서 이 방대한 양을 압축시키려면 일단 자주 나오는 주제를 그럼 정확히 공부하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뭔가 각 과목 이건 세무직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일행이라든지 뭐 각종 수많은 직렬들의 각 공통 과목 외에 각각의 그 분야에 맞는 전문 과목들 있잖아요. 그 난이도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법도 기존에 안 나온 주제들의 출제 경향이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쫄 필요 없어요. 저 오히려 그거 더 잘 맞춰요. 저만 믿으세요. 왜냐면 저랑 또 윤도쌤이 자랑을 하자면 에커스 저희 CPA CT에서 현직 강의를 띄고 있잖아요. 사실 새로운 경향이라고 저희 눈에는 안 보이는 게 공무원의 신유형이지만 비단 다른 시험에서 다른 또 전문사 시험에서는 세법이 40문제 2차까지 한다면 엄청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이미 신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엄청 많이 출제된 유형들을 다 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타 시험에서는 매년 나오는데 아직 공무원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신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 주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들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두렵지 않은 주제들이고 7급 분들은 계산 문제 빈도수가 좀 최근 들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게 25문제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는 9급 분들보다는 확실히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7급 분들은 계산 문제를 조금 더 대비를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나중에 이제 문제지를 보시면은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9급 분들 중에서는 조금 스킵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어렵다 느낀 분들은 제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7급 분들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마스터하는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조금 더. 그리고 애초에 우리 공무원 기출문제 자체가 이제 20문제 중에 약 16문제 정도, 그 다음에 25문제 중에 약 20문제, 즉 80%는 기본 이론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주제들, 그동안 역사적으로 세법이 진화하고 개정이 되면서 자리 잡았던 중요한 개념들과 관련된 주제가 출제돼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법에 있어요. 나중에 세법을 배우시겠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동의하에 법이 입법된 법문구, 근데 이 법에 많은 거를 다 담아놓기에는 너무 이제 국회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을 해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시행령 문구보다는 법문구가 출제 빈도수가 훨씬 높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은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거에 힘을 포커스 있게 확 맞추셔야 되고, 그게 기존 기출에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스터하기보다는 뭔가 일단 점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팩 형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처음 마스터 단계가 기존 기출 주제에 자주 나오는 이론을 정확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지 조금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고 우리 최대한 한 문제를 더 맞춰서 합격하는 것이 최고 목표잖아요. 그게 이제 신유형과 개정세법들이 반영된 문제들인데, 요걸 먼저 하시고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법이 진짜 제가 말하기에는 좀 이제 그렇지만 양이 진짜 많아요. 양이 진짜 많기 때문에 요렇게 신유형 개정까지 처음부터 막 다 대비하기에는 슬럼프 와요. 우리 슬럼프 막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요거를 다 마스터한 다음에 요렇게 단계로 넘어가는 스타일로 갈 거예요. 요게 이제 난이도 상문제는 한 매년 20%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9급 분들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요, 허무하게 우리 계산 문제가 빨간색 표시인데 한 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매년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그런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7급 분들은 작년에 5문제나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꽤 빈도수가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 형태로, 계산 형태로 나오는 또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7급 분들은 조금 더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9급 분들은 좀 제대로 진짜 계산 문제가 진짜 잘 나오는 유형 위주로 일단 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출제 경향을 다시 연간 로드맵으로 보시면, 요 기본 종합 문제풀이반에서 기존 기출 주제와 이론에 관한 거를 정확하게 배우는 약 80점을 빠삭하게 대비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들어도 바로 이제 기억만 잘했다면 80점, 100점까지도 맞을 수가 있지만, 사실 세법은 순식간에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회독을 하면서 기존의 이론을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에 기존에서 처음부터 배우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내용과 신유형, 개정세법 좀 반영돼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점을 대비한 다음에 여기서 실전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동영모의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내가 공부를 제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시험장에서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에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법 공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주의사항이자 너무 이제 또 겁먹지는 말고 이런 것들이 모두의 고충이고 여러분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내가 세무직 괜히 선택했나? 세법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냥 이게 내가 세무직을 후회하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합격생분들이 겪었었던 공통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양이 무슨 바다야. 끝이 없어. 한참 배워서 재밌는데요, 쉬운데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 이럴 정도의 처음에 양이 느껴지지만 반복하고 반복해보면 시험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네 하면 양이 좀 확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대한 양에 치여서 포기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요 주제와 주요 기출문제 주제부터 마스터를 해놓으시면 안전주 점수가 확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저도 그 미스테리야. 거의 무슨 세계 3대 미스테리예요. 선생님, 세법 저 다 까먹었어요. 저 한 달 전에 있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저도 5년차 강사거든요. 강의하고 있는 저도 수험생 때 정말 세법 내 머리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가야 되나? 이럴 정도로 다 까먹은 거야, 이게. 내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아니면 내가 세법이 진짜 안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상담을 받았었고.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알았을 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과목 특성이 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정확히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단 처음 배우는 과목 살면서 우리 세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눈에 겪어보고 체감하고 부모님이 어깨너머로 세금 낸 거 들어보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우리 시험이 꼭 주변에서 보는 내용들만 출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높은 휘발성을 극복하려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게 취지예요, 취지. 취지를 알면 덜 까먹어요. 그리고 좀 더 세법이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그 취지가 만들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례와 사건들은 법에는 안 써져 있는데 저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또 현직에서 제가 개업을 해서 사무실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수업에 녹아들이면서 최대한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요걸 통해서 덜 까먹는 어떤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반복. 한 번만으로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회독 그냥 반복이야, 반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법 처음 공부하시면 선생님 되게 낯설어요. 이 용어는 뭔가요? 일단 법문구 용어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와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설명을 해주겠지만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 세법 공부할 때는 네이버에 반드시 어학사전 같은데 용어를 많이 쳐보세요. 그래서 이런 용어구나 하면서 용어부터 모르면은 아예 문장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잘 맞닿아 있지 않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감정을 이입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진짜 만들어졌던 이 사건, 그 사례, 이런 사례, 신탁회사 이런 거 평소에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업자의 어떤 감정이입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업자로 감정이입 해보는 거야. 우리 지금 사업자 수업 들 때 우리 사업자라는 생각으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낼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낯섦을 최대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이유라도 알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일단 첫 번째 안심이 되면서 반복을 해야지만 내 거가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길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직. 우리 1년 만에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론 강의 때 이론만 듣지 마세요. 우리 결국 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정확히는 공무원 시험의 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들을 때부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막 세무사 시험 준비 아니죠? 회계사 시험 준비 아니죠? 왜? 공무원 시험에 걸맞는 문제들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산 문제가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까지 막 다 하려고 한다면은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험에 목적 적합하게 팍 해서 1년 만에 털려면 우리 기출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지도이자 나침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강의 때 기출문제를 바로 볼 건데 수업 시간에 그래서 책에 다 실어놓은 최근 트렌디한 문제들로 시험에 이렇게 진짜 나오네? 작년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할 거고요. 저랑 같이. 두 번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절대로 법을 그냥 암기해서는요 다 까먹어. 그냥 진짜 그냥 오늘 아침에 배운 게 밤에 까먹어. 자고 일어나면 리셋. 그럼 그거 또 들어야지 하면은 진들을 못 빼요. 1년 만에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까먹는 걸 좀 그냥 지나치고 2회독 때 봐야지라는 어떤 믿음으로 최대한 이유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한 뒤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넘어가야 돼요. 그럼 2회독 때 다시 들으면서 맞아 저런 거 있었었지. 선생님이 저런 거 맞아 이제 기억난다. 또 3회독 때 스스로 이제 3회독 때면 거의 스스로 공부. 그리고 4회독, 5회독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전략적이고요. 그냥 이제 요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회독이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또 그냥 반복 그냥 10회독 20회독 이래 버리는데 사실 일정 회독 이상에서는 무의미한 회독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일명 공회전이라고 해서 빈 회전이잖아요. 빈 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회독을 할 때마다 의미 있게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쉬운 주제가 이제 내 개가 진짜 된 거야. 이제 안 까먹어. 이거는 이제 내가 알아. 두 번째 볼 때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을 줄여서 어렵고 이해 안 됐던 것들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쉽고 재밌는 것, 쉬운 것들이 내가 하면 좀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도 막 쉬운 걸 해. 그럼 시간이 그거에 투입하다 보면은 나머지 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려운 건 또 제끼게 되고 안 하게 되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할 때는 기존에 이제 마스터한 거는 그냥 한번 눈만 맞아 이거 알아 이제 내가 알아 약간 이렇게 가고 이제 어려운 것들은 2회독 때는 이해 안 되네 3회독 해봐야지 3회독 때는 이해가 됐어 근데 4회독 때인데 이해가 안 돼야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쌓아가는 이런 느낌의 공부가 단기 합격생들이 모두 이제 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공부 방법. 그래서 무의미한 회독은 절대 금지. 의미 있는 회독.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자신의 옷에 맞게 맞추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를 해봐야지, 직접 뛰면서 해봐야지만, 내가 어떤 주기와 순환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직접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많은 합격생분들의 후기 같은 걸 참고해보세요. 수기, 아니면 친한 주변의 선후배, 아니면 학원의 동영상, 합격생들의 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면서, 세무직 선배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내가 그냥 머릿속에 안다라는 거를 나의 믿음으로써 확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넣은 것을 인풋이라고 한다면 이걸 아웃풋으로 꺼내서 내가 진짜 이걸 알고 있나? 결국 이걸 시험에 내가 풀 수 있는 건가 맞출 수 있는 건가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무조건 시험이요. 새로운 문제, 비슷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안 풀려, 틀렸어. 제대로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실수해서 틀린 것들은 실수구나,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안다고 했지만 풀 때 잘 안 풀려. 그냥 잘 모르겠어. 위험해요. 요런 작업을 안 하면 시험장에서 그걸 깨우치게 돼요. 시험장에서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는 그냥 외운 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막 푸니까 좀 잘 안 풀리네. 그걸 시험장에서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짜 어떤 학원보다도 수많은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지급할 거예요. 저희 커리를 타시면요, 그냥 막 선생님 문제 좀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진짜 선생님 문제 그냥 너무 많아서 힘들어야 할 정도로 새로운 문제를 계속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일명 메타인지 훈련이라는 거를 빨리빨리 하셔야지만 모르고 있었던 걸 다시 채우고, 아는 건 확실히 아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안 하게 되는 그 어떤 힘이 생기면서
단기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공부 방법을, 이거 세법은 특히 2번에도 적용되지만 1, 3, 4의 같은 경우에는 5과목에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부 방법일 거예요. 그걸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잘 찾는 게 단기 합격이다. 그래서 뭐 창피하지 만 수강 세우기 같은 거 가보시면요, 뭐 최고의 강의였다, 너무 부끄럽고요. 이제 꼼꼼히 알려주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공무원 준비, 물론 나이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또 어린 분들이 준비하실 게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법문구를 요즘 용어, 요즘 단어 공부 많이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별다줄 너무 오래됐죠. 알짤 딱각센 좀 벌써 틀린 것 같다. 르세람핌 노래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우리 젊은 트렌드 감각으로 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유사 프린트 같은 게 타 시험 기출 문제들을 조금 변형하기도 하고 그대로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시험 예측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냥 암기식으로 주제를 읽는 게 아니라 썰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썰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사례와 실무에서 계속 발생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녹여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최대한 세법 딱딱한 과목이지만 재밌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됐네요. 이렇게 이제 1년 세무직 커리큘럼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직 분들 요즘 좀 예전보다 경쟁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준비하실 분들은 또 빨리, 어차피 준비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좀 1년이라도 빨리 대비하시는 게 굉장히 최적인 게, 예를 들어 경쟁률이 높아졌을 때는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좀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야. 경쟁률이 낮을 때에는 또 세무직 분들은 준비생이 더 적으면서 커트라인이 낮아요. 올해도 이제 한 70점, 60점 후반 뭐 이런 느낌이 진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꽤 틀려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을 생각하신 분들은 하루 그냥 올해 팍 대비해버리는 게 또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또 언젠가 갑자기 그 채용 인원이 뭐 줄여들 수도 있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900명, 800명 이렇게 뽑고 있죠. 우리 9급분들은. 7급은 한 80명에서 100명. 근데 이제 지원자 수는 과거 한 5년 전보다는 확 줄어서 약간 허수를 좀 쳐내면은 한 5대2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팍 1년 만에 합격해서 모두 내년에 국가에 우리 또 굉장히 유능한 세무직이 되어서 나중엔 저를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예, 커리큘럼 영상 들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이제 본 강의에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고생 많으셨고 수업 때 뵐게요.